영암의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인 달맞이 연날리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과 자연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전설로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 옛날 지금의 영암 지방은 한때 농경 사회로서 자연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다 함께 모여 큰 축제를 열었는데 그 행사의 핵심은 바로 달맞이 연날리기였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축제는 한 해의 풍작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빛나는 보름달의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을 날려보내며 신과의 연결을 엿보려 했습니다. 각 가정은 모든 정성을 다해 연을 만들었고 그 연에는 가족의 이름과 소원이 적힌 종이를 매달았습니다. 어느 해의 대보름이었다. 영암 마을에는 문수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수의 가족은 여러 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왔으며 해마다 열리는 연날리기 축제를 통해 풍작의 기운을 얻고자 힘을 쏟았습니다. 문수 또한 아버지와 함께 연을 만들었고 어머니는 그 연에 가족의 건강과 농사의 풍요라는 소원을 적어 매달았습니다. 드디어 대보름날 마을에서는 각자의 연을 들고 언덕에 모였습니다. 문수의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들뜬 마음으로 연을 날리기 시작했지요. 문수는 아버지의 손을 빌려 연이 높이 오를 때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주춤하는 사이 문수가 날리던 연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문수는 결코 연의 줄을 놓치지 않았고 그 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보름달에 닿을 듯이 높이 떠오른 연은 문수 가족의 소원을 담아 빛나는 달을 배경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날 밤 문수의 꿈속에 바람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은 문수에게 말했다. 너와 너의 가족의 정성은 하늘에 닿았다. 올해 너희 마을의 풍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항상 자연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봐. 문수는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해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물은 예상치 못한 풍작을 가져다 주었고 하늘은 맑아 별빛이 더욱 선명히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수의 꿈 이야기를 각자의 가슴속에 간직하며 이후로도 매년 대보름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연을 날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영암의 달맞이 연날리기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연을 보며 사람들은 잠시나마 자신들의 소원과 하늘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계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문수의 연은 그 일화로 인해 달맞이 연이라 불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과 자연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은 아득한 바다와 우거진 산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원시적 위용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두룡이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룡은 바다와 산을 지키는 신으로서 사람들은 그에게 풍어와 풍작을 비는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두룡은 하늘에 매달린 별빛과 바다 깊숙이 숨쉬는 파도 소리를 친구 삼아 마을 사람들의 선행을 지켜보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아끼던 것은 바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이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비가 오지 않아 마을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논밭이 메말라가고 강물의 수위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죠. 마을의 장로들은 두룡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룡은 그들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기에 마을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물길을 조종하여 거대한 비구름을 만들어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에 두룡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룡의 행방불명에 대한 염려보다 그의 신의와 보호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어둑어둑한 먹구름이 드리웠고 광양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가 내리더니 차츰 거센 폭우가 되었죠. 논밭에는 다시 물이 가득 차올랐고 나무들은 다시 푸른 잎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룡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대규모 제사를 열어 그를 다시 한번 기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두룡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룡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를 위해 아름다운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두룡도 그들의 마음을 느꼈기에 더욱더 마을을 아끼고 보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도 두룡은 변함없이 광양의 바다와 산을 지키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사람들은 두룡이 전설을 후대에 전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룡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광양의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무주 지역의 깊은 산속에는 아주 특별한 산신제가 해마다 열리곤 했다. 이 산신제는 마을 주민들이 산의 영혼 즉 산신령에게 감사와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마을의 풍요와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어왔다. 산신제가 열리는 산 중턱에는 고요하고 깊은 숲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는 덩치 큰 고목 나무 하나가 있었다. 이 나무는 산신의 나무라 불리며 그 신성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주위에 함부로 발을 들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매년 산신제 행사날 그 나무 주변에서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어느 해의 산신제날 아침부터 활기차게 준비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나무 주변으로 모였다. 흰 옷을 입고 나뭇잎으로 엮은 화관을 쓴 무당이 제단 앞에 섰다. 향을 피우고 산신에게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음식을 올린 후 무당은 천지신 명령과 산신령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숲속에서 갑자기 작은 노란빛이 반짝이며 나타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 빛을 향하던 차 한 마리의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여우는 보통 여우와는 달랐다. 금색 털은 햇빛에 반사되어 찬란히 빛났고 두 눈은 지혜로움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우는 먼저 무당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춘 후 사람들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놀랍게도 여우의 등 위에는 작은 사탕 바구니가 얹혀 있었다. 여우는 마치 이 바구니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듯했다. 무당은 이 여우가 산신령의 사자로서 산신제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우와 눈을 마주치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여우의 눈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여우는 바구니에서 사탕을 하나씩 꺼내 사람들에게 다가가 털털거리며 그들의 손에 올려주었다. 신기하게도 이 사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큰 복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산신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여우가 나타난 곳에 다시 관심을 돌렸다. 그곳에는 무성한 녹음이 둘러싼 오솔길이 있었고 따라가 보니 다다른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생명의 샘이 발견되었다. 물은 맑고 깨끗하며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샘이라 이름 붙여 다 함께 나누어 마셨다. 그 물을 한 잔 맛볼 때마다 염원을 품고 있던 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주 산신제는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산신령의 자비를 나타내는 여우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해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큰 번영과 평안을 얻었고 우주는 그 무렵부터 사랑과 행복이 머무는 신비한 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신령한 노송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도 그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노송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노송나무는 그 자체로도 경이로웠지만 이 나무 주위에는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나무 가까이에서 조용히 속삭이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이곳을 찾아 나무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할머니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이사 오자마자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노송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송나무를 찾아가 긴 시간 동안 그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주위를 살펴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한 청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에게 노송나무 아래에서 진심을 따라 속삭이라 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노송나무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랑은 이루어졌고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할머니에 대한 신뢰와 노송나무에 대한 경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언제나 친절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며 노송나무의 기운을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지혜는 노송나무의 신비와 어우러져 익산의 민속신앙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노송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을을 넘어 이 나무의 이야기가 널리 퍼진 후 이 전설은 구전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머니가 정말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와 노송나무가 마을에 남긴 이야기와 믿음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